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온 소식인데요. 밀워키에 있는 주민 5명을 대표해서 한 선거 감시단체가 선거안 이에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밀워키시가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거한테 후원을 받은 진보 성향의 제3정당 그룹들에게 규칙을 정하고 11월 대선 행정관을 돕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더 데일리 시그널이라는 데에서 보도를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아미스타드 프로젝트라는 이 선거 감시 단체에서 이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. 이 아미스타드 프로젝트는 여러분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각 지역별로 부정선거의 흔적들을 추적을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렸던,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됐던 주소지가 다른데 뭐 다른 타주에 있는데 투표를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망했는데 투표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우체국 주소, 이전 통보 주소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가지고 몇 명의 이 유권자들이 잘못된 투표를, 그러니까 투표할 자격이 없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통계를 각 주별로 전국적으로 냈던 그런 단체죠. 상당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체인데 소송을 제기하는, 이게 뭐 법원에 내는 소송은 아닙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것이죠. 밀워키는 5개 도시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 제소를 지금 당하는 다른 도시들이 더 있습니다. 그린베이, 커노샤, 라신, 밀워키,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주의 주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메디슨. 이렇게 5개 도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. 그 중에서 메디슨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제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도 이 제소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외부의 변호인단과 협력하고 있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밀워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위스콘신주에서는 가장 큰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고, 이 밀워키 시티가 자리하고 있는 밀워키 카운티가 이 위스콘신에서는 가장 큰 카운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전에 앞서서 다른 작은 도시들에서 이 소송이 제소가 됐을 때에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밀워키까지 제소가 되니까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관심을 좀 받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도시들의 이 도시들이 전부 다 민주당 시장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라는 것이고요. 커노샤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리튼하우스라고 17살짜리 청소년이 소총 가지고 갔다가 밤에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이 막 방화하고 약탈하고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민병대 쪽의 봉사활동에 도와주려고 참여해서 갔다가 밤에 이 시위대한테 쫓기는 과정 중에서 총을 발사해서 2명이 죽고 이제 1명이 크게 다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죠. 지금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의 커노샤입니다. 근데 이제 커노샤, 라신, 그린베이, 밀워키까지 지금 이제 제소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제소가 이루어진 건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시민생활센터라는 데 있습니다. Center for Tech and Civic Life. 원래 이 비영리 단체는 시카고가 본부입니다. 시카고가 본부인데 일리노이주 시카고하고 위스콘신주하고는 이렇게 붙어있는 이웃주입니다.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운 그런 관계가 있고요. 이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술시민생활센터에서 이 위스콘신 밀워키에 이제 지부가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. 그런데 이 시민단체가, 이 비영리 단체가 아주 단순한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의 CEO인 마커 주커버그, 이 마커 주커버그 그리고 그의 아내인 프리실라 첸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밀워키 지부뿐만이 아니라 이 본부 자체가 약 한 3억 달러 정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은 것이죠. 이 밀워키 지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돈을 받는데 이 5개 도시, 즉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이 이끌고 있다는 5개 도시에 무려 800만 달러 이상의 선거 안전 및 보안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지급이 됐고, 그리고 그 중에서 630만 달러,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. 800 중에서 630만 달러는 이 중앙과 5개 도시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들로 이것들이 집행이 됐다.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요.
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 아닙니까? 그럼 이 공무원들이 선거 관리를 본인들이 직접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제3자가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선거 관리이죠. 그런데 이런 시민단체들이 가가지고 계약을 하고 도와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이 선거 절차라든가 아니면 개표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을 만드는 데 개입을 하고 자기네들한테 편하게끔 규정을 만드는 데 개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 행정관들을 마치 공무원처럼 직접 돕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. 좀 더 뒤에 보면 더 자세한 얘기를 제가 전해드릴 텐데 과연 이런 제3의 비영리 단체한테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는 것이 타당하냐? 뭐 막말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돈 받고 한 일이 돼버리는 것인데 뭐 이 공무원들도 참 답답한 게 그 돈이 자기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아니었을 텐데 왜 이런 어설픈 모험을 한 건지 전혀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. 더 황당한 거는 이 도시들하고 시민기술생활센터라는 이 비영리 단체하고 간에 계약이 있었는데 그 계약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조직이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줬던 돈을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뭐 완전히 그 코에다가 코걸이 해가지고 고삐죠. 고삐를 물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일을 했다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는 것인데 이래도 되는 거냐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상당히 좀 힘듭니다. 이 계약 때문에 이 지방선거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National Vote at Home Institute라는 이런 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이 센터들, 그러니까 이 기술 시민 생활센터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협력기관들과도 이 지역 선관위원들이 협력을 해야 하는 계약 때문에 해야 하는 만약에 그거를 협력하지 않으면은 줬던 돈 다시 돌려받겠다라고 계약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돈 주고 공무원들을 마음껏 후린 그런 이제 사건이 된 것이죠. 그리고 실제로 이 National Vote at Home Institute 같은 이런 단체들 이제 이 비영리 단체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체들이 좌익 단체들이라는데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 혹은 이제 좌파, 이 극좌파 쪽에 있는 운동원이라고까지 얘기할 만한 그런 짙은 정치색이 짙은 단체들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던 것이다. 이런 선거를 우리가 과연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위스콘신주에서는 최종 집계 결과 작년 선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조 바이든이 49.6%가 나왔었고요. 트럼프 대통령이 48.9%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한 0.7%에서 0.8% 차이 정도 차이로, 그러니까 1%도 안 되는 차이로 이 승패가 엇갈리는 그 1%도 안 되는 그 차이가 표수로 따지면 한 2만 표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이거 굉장히 적은 아주 극소한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위스콘신주에서 졌는데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힐러리 클린턴하고 위스콘신주에서 싸웠을 때 이겼던 곳입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곳에서 지금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단체들이 그것도 좌익 성향의 단체들이 이 선거관리위원들하고 계약을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불공정한 선거가 치루어졌던 그런 상황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. 만약에 그런 불공정한 거래가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어땠을까? 좀 당연히 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러한 뉴스가 지금 크게 보도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. 그 증거는 바로 이 단체의 위스콘신 책임자로 있는 마이클 스피처 루벤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메일 주고받은 것이 유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. 이 이메일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부재자 투표를 치유하거나 정정하는 등 그린베이와 밀워키의 선거를 관리하는 데 복잡하게 관여했다. 치유, 그러니까 큐어라고 써 있는데요, 영어로. 그러면 이 투표 용지가 왔을 때 이 투표 용지를 고친다는 이야기거든요. 정정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개표 상황이 됐을 때 개표를 할 때 투표 용지가 오면 이 개표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점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때
이 수정하는 사람들이 수정할 수 있게끔, 그 수정한 사람이 누구냐? 결국에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이 비영리 단체 그리고 또 좌파 단체들이 서로 다 알고 있었을 법한 사람들을,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 투표용지를 정정하는 이런 이제 복잡한 작업들을 했던 것이 아니냐,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이죠. 위스콘신 스포트라이트라는 매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 기록 요청을 통해서 이 이메일을 입수를 한 거라고 합니다. 스피처 루벤스타인 등 기술시민생활센터의 좌파 운동가들은 밀워키 선거관리당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.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메일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, 순수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투표용지를 막 자기네 마음대로 수정하게끔 하는 그런 고도의 공작을 펼쳤다라는 증거들이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. 이 이메일은 운동가들과 선거관리들이 원본 유권자 데이터를 공유하고 소수층이 우세한 지역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논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말 그대로 이제 소수계, 흑인이라든가 아시아계라든가 이런 소수 인종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, 그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타겟을 하고, 그런데 유권자 정보를 원본 오리지널 유권자 원본 정보를 그것을 선관위위원들이 이 단체에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이게 유권자가 이만큼이 있는데 이 사람들 투표 지난번에 안 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요번에 투표하게 하면은 숫자가 더 늘어나서 뒤집힐 수 있게 할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네들끼리 작전을 다 세웠던 겁니다. 선거관리위원들이, 이 좌파 운동가들하고.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. 이 운동가들은 미크바 챌린지라는 프로젝트 하나 만듭니다. 이 미크바 챌린지라는 프로젝트는 겉으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,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권한 부여, 정보 제공, 활동적인 시민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훈련시키고 발전시키겠다. 이게 겉으로 내세운 겁니다. 그러니까 아직 유권자 자격이 없는 고등학생들 같은 그런 유스들, 청소년들이죠. 뭐 유소년들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? 이런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이 청소년들한테 이런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한테 훈련시키겠다라는 것이죠. 실제로 이 청소년들이 투표 배달원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.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을 한 것이죠. 일단은 공무원한테 돈을 매겨서 공무원이랑 계약을 맺었고, 이 비영리 단체가, 그리고 그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협력하고 있는 다른 좌파 단체들이 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게끔 유권자 정보들을 다 그대로 오리지널 유권자 정보를 다 빼나가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민주당 쪽 표가 많이 나올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, 이걸 일선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표를 모아오는 작업, 그리고 또 홍보하는 작업에 아예 고등학생 아이들을 자원봉사단으로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고 이따위 짓들을 지금 한 것이죠. 위스콘신만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 생각에는 뭐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조지아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지금 타겟으로 공화당이 이겼던,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주인데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거 민주당이 이기는 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것들은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이런 활동을 벌였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위스콘신주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가장 먼저 제기가 됐던 것이고요. 역시 아미스타드 프로젝트가 이 일을 한번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결국 그래서 위스콘신주의 5개 이 대도시에서는 대규모 투표율을 보였고,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것이죠. 예전에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. 왜? 다 이제 명단 놓고 이 사람 투표시켜야 돼, 이 사람 투표시켜야 돼, 집중적으로 공약들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투표 안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게 만들었던, 물론 그 사람들은 다 민주당 쪽에 표를 찍어준 사람들이 됐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결국에 바이든이 밀워키에서 79%의 득표율을 갖게 되고요. 트럼프는 19.6%만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.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,
이 사진을 보시면은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한 모습입니다.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. 2020년에는 바이든이 이긴 것으로 돼 있죠. 위스콘신주를 비교하니까 그런데요. 자,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부 특수지역, 띄엄띄엄 있는 특수지역만 파랗게 돼 있고 거의 대부분은 빨갛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고, 예, 아주 지역적으로 타겟팅된 지역 몇 군데만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이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하필이면 그런 인구 밀도가 높고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 그런 대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. 지금 뭐 밀워키, 메디슨, 그다음에 라신, 커노샤, 그린베이, 예, 이게 다 이런 곳들이라는 겁니다.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크게 두 곳의 카운티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. 하나가 도어 카운티라는 곳이고 하나가 소크 카운티입니다. 소크 카운티하고 도어 카운티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이 이겼던 곳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곳으로 이게 바뀌었는데 이 숫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8대 45에서 49대 48로 바뀐 거고 또 47대 46에서 50대 48로 바뀌고 뭐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숫자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. 두 개 카운티가 그렇게 바뀐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. 오히려 이 밀워키 카운티 같은 밀워키 카운티 그다음에 이 메디슨이 있는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대인 카운티 그리고 이제 커노샤가 있는 커노샤 카운티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타겟이 돼서 민주당 쪽의 표가 더 많이 나오게끔 이제 작전이 이루어진 것이다. 솔직히 지금 대단한 작전을 펼친 것 같고요. 뭐 6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썼다고 하니까 그만한 돈을 쓰고도 저 정도를 못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고 하여간 근데 그 돈을 쓴 사람은 결국은 이 주커버거 부부가 그 돈을 냈다. 예. 지금 뭐 좀 거시기 합니다. 예. 여기 보면 이제 그 Center for Tech and Civic Life라고 해서 기술 시민 생활 센터. 이 기술 시민 생활 센터가 땡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죠. 여기가 지금 클린턴 센터입니다. 그러니까 클린턴 전 대통령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왔던 그러니까 좌파 단체죠. 그냥 좌파 말 그대로 비영리 단체라고 말은 하지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그냥 좌파 단체였던. 예. 그런데 이런 좌파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과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그 선거에 이들이 관여할 수 있게끔 모종의 역할을 해줬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. 사실 저희가 좀 돌이켜서 보면은 마리코파 카운티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거를 감사를 못하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지 조금은 좀 이해가 될 것도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.